누가 그래도 다들 뭐 두세 개 많이 풀렸던 분들은 시연이 오늘 늦게 일하죠. 야, 그 우리 카톡방 이렇게 내가 초대 이제 다들 다시 정리할 건데 무음으로 해놓니 혹시? 무음으로 해놓니? 아 진짜. 네, 알았어. 다음부터는 친절하게 개별적으로 다 보내놓게. 시간 변동되면. 다음 주에는 우리 오후에 수업해요. 알겠지? 학교 개학도 하고 이러니까 6시 반에 오면 돼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간을 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5분 이상 걸리신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과학 지문이 하나였고, 문학이 3개였죠. 그리고 17문제였어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뭐 인문지문 또는 뭐 사회법지문에서 2개, 그리고 문학이 1개 해갖고 아마 요 시간하고 지문 수는 여기가 좀 적지만 여기는 4개 지문이지만 문제 수는 같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비슷하게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푸는데 40분이 걸렸다고 한다면 이미 시간은 다 썼어. 선택 과목 풀지도 못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곤 하지. 선택 과목 미리 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은 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도 단축하는 부분도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시계를 띄워놓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지문 하나당 걸리는 시간도 지금은 좀 긴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돼. 과학 지문이 오래 걸렸네. 그럼 과학 지문을 먼저 풀지 나중에 풀지. 또 현대소설 혹은 고전소설이 오래 걸렸네. 먼저 풀지 나중에 풀지. 혹은 평소에도 내가 소설은 잘 읽는데 이번 소설은 좀 오래 걸렸네. 그런 이제 수치들도 여러분들이 좀 수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 혹은 자신 없게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수능에서 또 우리가 풀었는데 이거 내가 아는 작품이면서 빨리 풀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문학 같은 경우는 혹은 오래 걸렸다면 이거는 내가 좀 공부가 안 했네 혹은 놓친 작품이네 라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계를 이렇게 놓고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응용하라고 하는 건지 뭐 시간에 압박을 느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우리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이게 수능 완성에 이렇게 제시가 되는 소설이거든요. 물론 처음 본 소설일 거예요. 학부모고사로 제시되는 거는 수능 완성 지문이에요. 자, 수능 완성에서 우리 황석영 소설가의 작품이 나왔는데 자, 특징이 이 가가 상당히 길죠. 그렇죠? 특징이 이 가가 상당히 길면서 소설 자체도 되게 길어요. 근데 뒤에 보면은 문학에서 보통 제시가 되는 보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보기가 여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문학에서 우리 제시되는 그 보기의 어떤 유형을 여기 지문형으로 넣었구나. 작년부터 혹은 재작년부터 계속 이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문학에서 보기를 따로 주지 않고 지문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EBS도 그렇고 또 평가원도 그래요. 근데 9월 달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9월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지문형으로 보기를 준다? 그러면 수능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길이가 길어. 지문을 한 지문, 두 지문을 주는 게 아니라 길게 줘. 자, 그러면 이런 지문을 처리할 때, 지문형 보기를 처리할 때 똑같아요. 키워드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약 빨리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비문학 독해처럼 우리가 특징 정리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여기 무슨 얘기 나오겠구나. 빨리빨리 툭툭툭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가를 한번 첫 문단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일까? 이 소설은 주제, 사건 저변에 잠재있는 개인적 삶을 복원하려는 인물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개인적 삶을 복원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앞에서 뭐 역사적 사건과 개인의 삶의 틈을 다룬데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안 나와. 뭐 시대적 배경 여기서도 뭐 얘기가 안 나왔다면 이 역사적 사건 우리는 소설 안에서 뭔지 찾아내기 힘들 거야. 그냥 구도만 잡으면 되죠. 역사적 사건과 개인적 삶이 나올 거고 그 안에서 개인적 삶을 복원할 것입니다. 라고. 자, 밑에
소설에 등장하는 산천에 대한 묘사는 이런 식으로 상징을 보여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청년에 등장한 청년이란 사람이 나올 거래요. 그리고 노인과 만날 거예요. 그럼 인물 관계도 벌써 잡히죠? 청년은 뭐 할 거고, 노인은 뭐 할 거예요? 청년은 이거 할 거고요.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노인은 개인의 사연을 얘기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등장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읽다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인물관계를 못 잡았다도 그래 청년 나오고 노인 나오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끊어질 듯 이어지는 침묵 대화를 통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되었으면 이거는 무슨 표시니? 응? 인용 이렇게 작은 따옴표 되어 있으면 뭐 강조의 표시도 있지만 지문에 어딘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인용한 표시이기도 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분명히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별의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전쟁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던 거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무슨 사건인지 바로 캐치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서 훼손된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누가 누구를 훼손시켰대? 이 사건이, 이 별의별 일이 개인의 삶을 훼손했대요. 그래서 이 개인의 삶을 뭐 한다고? 복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거예요. 또는 복구하려고 하는 노인의 어떤 역할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삶이 소외됐다는 점은 전쟁으로서 온전히 알지 못해요. 왜? 어떤 개인의 희생, 이 희생에 대한 앞뒤 내용을 다음 세대는 잘 모르죠. 나도 잘 몰라. 나 전쟁 겪은 세대도 아니고. 그치? 우리 부모님 세대도 몰라. 따라서 자, 청년과 노인 시도하는 합장. 자, 이때 합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합장이 승려들이 하는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합장이라고 하고, 그렇지? 승려들이 두 손 모아서 인사하는 것도 합장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제 묘소를 두 개를 합치는 것도 합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처리가 안 될 때는 이거 무슨 합장이지? 라고 생각을 한번 남겨놓고 여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의미 역사를 구성하려는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근데 합장의 의미가 있죠. 합장은 뭐라고요? 이 삶의 복원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딱 체크를 해주고 그럼 이제 합장이 뭔지 모르겠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혹은 내가 알지 못한 다른 합장일 수도 있어. 그런 물음표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미는 있잖아. 근데 우리는 나중에 질문 읽다 보면은 두 사람 부모님의 묘소를 합쳐지는 합장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 노인의 증언, 노인의 역할 얘기하고 나오네요. 전쟁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이 어느 정도가 올 거예요. 이 소설은 대략적인 내용은 어떤 전쟁과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노인의 이야기로서 풀어주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캐치가 된다면 나중에는 사실 이 소설은 상당히 길게 나온 것 같지만 그리고 되게 어렵게 써진 것 같지만 앞에 보기에서 이미 가이드라인 다 줬죠. 이렇게 읽으라고. 그거 맞춰서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몇몇 단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고 자, 부모의 사연을 노인의 증언을 통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념 대립이 첨예한 전쟁 상황에서 6.25 전쟁 얘기하는 거 맞네요. 그거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어머니가 고초를 겪으셨대요. 청년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념 대립을 환기시킵니다. 이때 환기라는 단어는요.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년에게조차 전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버지의 개인사입니다. 아버지 세대 모른다라고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고요. 이어서 남들 시선을 통해 합장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노인과 청년의 행위는요. 역사가 세대 간의 기억을 통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이런 삶을 전하면서 소임을 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죽음 위에 이렇게 담담하게 토로하는 모습은 노인의 내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한 아직 안 끝났어. 마지막 부분이에요. 청년의 꿈은 자 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뭔가 비전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만 읽으면. 근데 내용을 나중에 읽다 보니까 청년이 마지막에 꿈꾸지. 자다가 그래 그때 꿈일 거야. 그럼 그때 읽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확인하고 가면 되겠죠.
다음 세대로 대한 역사 흐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정확하게 읽어주면요. 소설은 금방금방 읽힐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금방금방 읽히지만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1번만 해도 1번, 2번 하면서 많이 틀렸는데 그거 이제 문제 독해하면서 한번 볼 거고 자, 소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일단은 뭐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셨을 것 같으니까 요 앞부분으로 좀 가늠을 할게요. 요거 들으면서 이제 또 내가 막 공감하면서 읽기도 우리가 부경식 동원에서 자신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소설이나 글을 읽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배경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빨리빨리 환기시켜서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잘 될 거고 내용이 잘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제가 하나를 얘기하면은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경험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갖고 할머니가 저기 경기도 용인에서 거주하셨는데 물론 이제 전쟁을 겪으신 분이고 또 할머니는 저기 평안도 출신이에요. 이전에는 북쪽에서 거주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안도 사투리, 뭐 평안도 음식 이런 것들이 난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학을 해석할 때도 그 평안도 쪽에 시인들 많잖아. 김소월, 뭐 백석 이런 사람들 시들이 좀 잘 읽혀 나한테는. 그리고 여기서도 전쟁 이야기인데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 이야기를 듣고 6.25 얘기 듣다 보면은 할머니 입장에선 다 나쁜 놈이야. 국군도 할 거 없이 인민군 할 거 없이 다 나쁜 놈이야. 그렇게 나쁜 놈들 이러면서 되게 욕을 많이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도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에 잠깐 공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공감 잠깐 하고 넘어가면은 무슨 내용인지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이 1번 같은 내용은 소설에서 뭘 찾으라는 거니? 설명으로 적절한 거라고 하지만 아니고 인물에, 그치? 요 인물의 내용일지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일지가 어떤 태도나 심리 이런 것들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명시적으로 서술은 안 돼 있을 거고 그 상황에 따른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추론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근데 청년은 아버지 묘지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고수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아버지 묘지에 대해서 무관심하진 않아요. 청년들의 반응을 보면. 자, 그리고 청년은 노인을 통해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듣니? 아니야.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는 어머니가 살아생전 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들은 있겠지. 자, 여기서 지금 해석 잘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그 노인을 통해서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예 처음 듣는 건지, 아니, 처음 듣는 얘기가 있는 건지. 처음 듣는 얘기는 있었지. 근데 아예 부모님의 얘기를 처음 듣는다고? 이 문장의 느낌은 두 번째였단 말이야. 처음 듣는 얘기도 있겠지만, 아니야. 아예 처음 듣지는 않아요. 그러면 자, 2번으로 그냥 선택하고 넘어가셔갖고 밑에 보면 안 읽으신 부분은 3번만 읽어보세요. 노인은 옛날 이 어머니에 대해서 연민을 나타낸대. 근데 이 연민은 앞에서만 봐도 이 노인의 증언을 통해서, 봐봐, 노인의 증언을 통해서 어머니는 이런 관계 때문에 고초를 겪으셨다는 것으로 판단된대. 노인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이 됐다는 건 당연히 어머니에 대한 어떤 연민까지도 우리는 바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치? 앞에 있는 그 보기 지문 있고 내용상에서도 아이고 너희 어머니가 이러면서 했던 부분들 여기서 이제 뭐 별하별 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죠. 그래서 근데 이 소설이 조금 이제 특이했던 게 제가 이거 편집 잘못한 게 아니라 뭐가 없니? 뭐가 없니? 그래 이게 없지. 와 이렇게 친절할 수가. 대사랑 서술자의 서술이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처리가 안 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유거리고 좀 틀리신 분들은 그런 이유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소설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뒤흔들기도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소설 같은 경우는 나라고 써야 되는 부분에 너라고 써버린다. 대명사를 바꿔갖고. 와, 그 소설 읽잖아. 머리가 빠개지는 거야. 그렇게도 나와. 근데 다행히 이번에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까지 읽으셨어야 돼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2번 문제도. 자, 2번 문제 4번으로 하신 분들이 좀 있네요. 자, 가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하는 건데, 가를 참고하라는 얘기는 우리 쭉 읽고, 당연히 단락마다 내용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A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어? 마지막 꿈 부분이지. 자, 이 꿈에 대해서도 의를 분명히 앞에서 정리해줬어, 여기서. 자, 이 꿈은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대비되어 있는 동적인 이미지, 이런 연관성을 상징적으로 형상해서 영속적인 산천의 모습, 세대를 이어가는 개인의 모습이 조우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 조우하다라는 단어는 뭐니? 조우하다. 조우하다. 만나다, 그치? 내 기분이 조우, 이거 아니야. 만나다야. 2학년, 1학년에 이렇게 얘기하면 빵빵 터지는데. 안 되는구나. 자, 좋아하다, 만나다. 만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대로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4번, 5번만 비교 한번 해볼까? 초조한 심리를 제시하여 재회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재회를 기원해?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가 대비되니 꿈속에서 산도 있고 움직이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는 청년의 내면입니다. 역사적 의미 인식은 뭐예요? 이어져 간다고. 그런 역사의 흐름,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계승해 나간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쉽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응? 안녕하세요. 자, 아하. 3번, 4번으로 많이 갈렸구나. 답이. 왜 갈렸을까? 자, 기억은 합장이에요. 니은은 수습한 거예요. 자, 근데 언제 합장하고 언제 수습한 거니? 합장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언제, 누가? 그래, 노인이 옛날에. 합장은 왜? 돌아가셨으니까. 요거는 내가 죽었다는 표시를 이렇게 써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다른 묘소에 있던 사람들을 여기 옮겨서 합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면 안 돼. 항상 볼 때 단어만 보면 합장, 수습만 보는 게 아니라 왜 합장을 해야 되고, 합장은 누구를 하는 거며, 누가 수습을 했으며, 언제 수습을 했으며, 이런 것들이 맥락에 따라서 문제가 풀렸을 때, 자, 4번은 틀렸는데 왜 그랬을까? 자, 기억은 합장, 청년이 니은의 경위를 알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수습의 경위를 알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합장? 합장 때문에 계기를 알게 됐을까? 그것도 고민 한번 해봐. 합장 때문에 계기를 알게 됐을까? 이 합장을, 왜 합장이라는 게 또 누구의 유언이었어? 어머니 유언이잖아. 그래, 어머니의 유언으로 어머니가 합장시켜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계기로 옛날에 그 아버지 그 시신이 수습됐던 그런 상황을 알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틀릴 이유가 없죠. 자, 4번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그렇게 내용 맥락 다 파악하시고 연결 지어줘야 돼요. 그럼 3번은 자, 기억은 니은이 이루어진 곳에서 행해질 것 같나? 아니에요. 이거 중간에 이장한다라는 얘기도 잠깐 나왔어요. 왜 여기가 물이 좀 많아서 뭔가 몇 자리로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3번은 하지 않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소설에서 많이 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4번도 많이 틀렸구나. 달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야, 이거는 우리 전형적으로 그거다. 이 패턴. 선택지를 설명사 노이 만약에 이렇게 말줄임표는 말줄임표 많이 나왔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니? 그래, 이거 어디서 나왔어? 근데 보기에서도 이미 나왔지. 여기서 뭐 말줄임표를 통해서 어디 나왔더라? 여기서 이어질 듯 침묵하는 대화 이런 것들이 다 말줄임표를 얘기하잖아. 그렇지? 끊어질 듯한 대화 이런 것들이 말줄임표를 얘기하는 거. 자, 두 번째도 동네 것들 만나면 번거로우니라는 이 노인의 말과
이 임무로 은밀히 들어가는 행동은 개인의 희생을 불러온 전쟁의 현실에서도 아직도 작용하고 있대. 그래, 그러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들 몰래 다니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꼭 끊어서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사내 모습은 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건 개인의 삶이 우선시되는 현실 인식인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개인의 삶이야, 이게. 이렇게 척박한 야상과 이렇게 되는 건 개인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답은 3번이지. 지금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지금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질문 읽을 때 이게 안 돼서 그래. 이렇게 하는 일은 요 일은 정념을 억누르려는 요 일 중에 하나이겠군. 알겠죠? 넘어갑시다. 요 독서 지문은 마지막에 할게요. 현대시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부터 읽읍시다. 자, 보기에서는 키워드 항상 찾아서 이게 뭐 주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시의 구조를 얘기하는 건지 빨리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키워드 체크해볼까? 그래, 주제 형성하기 위해서 의미 형성시킬 건데 반복해서 의미 강조하기도 해 반복법. 또 대립적인 관계의 시어도 제시해. 그쵸? 이미지의 대비. 그래서 정서를 확장합니다. 정서를 표현합니다. 함축적 의미 및 대립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래. 주제를 얘기해줘야 조금 쉬울 텐데 그러지 않았네. 자, 이렇게 시의 어떤 구조를 얘기할 때는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주제를 딱 명시적으로 우리한테 주면 혹은 야 이런 느낌이야 라는 분위기라도 주면은 시를 가지고 독해를 할 텐데 오히려 얘는 반대다. 시를 가지고 얘를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 보기를 읽을 때도 먼저 읽었지만 제가 조금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쓸모없는 보기예요. 사실 쓸모없는 보기예요. 그냥 이것만 있구나 하고 정도 힌트만 알고 가야지 이게 막 주제를 알려준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안 알려줬다는 건 그냥 잘 읽힌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문제 유형을 보니까 A, E 있고요. 가나 기억에서 미음이 있으니까 결국 그냥 가부터 읽어도 되겠네요. 읽어봅시다. 자, 집중해야 돼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혹은 관형어의 수식 이런 것들도 좀 기민하게 체크를 하면서 주제를 우린 모르니까 지금 주제를 모르니까 자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때 뭔 말이야 갑자기 왜 썩어간대 우리가 썩어간대 그럼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우리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지? 썩어간대. 그래서 우리는 이 참나무 떼기 때문에 여기에서 월목의 슬픔으로 지금 이 땅에 서 있대요. 그럼 이 공간은 지금 뭔가 우리가 힘든 상황, 힘든 공간인 거죠. 썩어가고 있고 벌목을 당해야 되니까. 그럼 이 공간의 느낌 벌써 잡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공간에 대한 느낌을 그대로 기억을 바로 한번 읽어볼까? 기억 문제 몇 번에 있니? 11번에 있지. 자, 11번 기억 참나무 떼가 슬픔을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공간이다. 자, 이건 어떻게 해요? 고통을 겪고 있는 거다. 왜 고통은 벌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벌목의 고통 혹은 슬픔을 겪고 있는 공간이다. 이 땅. 참나무 떼가 고통 겪고 있는 공간. 자, 폐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납니다. 누가? 주어가 없네? 그래, 앞에 참나무 떼 우리는 이겠지. 우리는 혹은 참나무 떼가 이 골짜기에서 서로 기댄다라는 이 어휘는 뭐니? 기댄다. 기댄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댄다.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의지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기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울을 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이렇게 버티고 있대요. 혹은 이겨내려고 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뭐가 일어나? 대립이 일어나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서로 기댈 거야. 버티고 있어. 라고 하는 복에서 나왔던 이 대립이 일어나고 있네. 그렇죠? 함께 썩어갈수록 왜 또 썩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바람은 우리를 더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근데 홀씨들이 일어나서 우리 몸의 상처에서 버섯이 피어난대요. 자, 홀씨들이 일어나서 버섯이 피어난대요. 뭔가가 피어나는 이 느낌은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하냐면 생명의 이미지를 좀 주기도 충분하겠지. 자,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앞에서 뭐라고 수식해주고 있니? 이 음지의 꽃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 버섯이겠지만 얘를 황홀하다고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좋게 바라보는 거지. 나에 대해서는 나 지금 힘들어. 그렇지만 여기서 피어나는 이 버섯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그래서 대비가 되고 있네. 여기서도 대비가 일어나네. 우리는 썩어가지만 너는 누구? 이 버섯 혹은 음지의 꽃 얘는 두두 피어나서 고통의 순간을 멈추게 하는구나. 넌 참 생명력이 있구나. 넌 참 좋구나. 오 버섯이여. 너는 이런 것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채워주는구나. 너의 도끼로 채워주는구나. 자, 근데 여기서 시어가 도끼라고 생각하면 나쁜 의미일까? 응? 막 도끼가 어린 이런 마음일까? 살기 어린 이런 느낌일까? 아니지. 이 대상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오 버섯이요 하고 있음 이 뿌리 없는 도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찬적인 의미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뿌리가 없다라는 거는 버섯에 뿌리 있니 혹시? 버섯 이렇게 따보면 버섯 뿌리 있니? 아니지. 다 균사체라서 뿌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자, 11번 문제는 5번이 틀렸죠. 아, 맞았네. 이거는. 그래서 뿌리가 없어 생명력을 상실하게 너가 틀렸다라는 거. 그럼 벌써 한 문제가 풀렸고요. 자, 이제 나시를 가봅시다. 김남조, 겨울바다. 여기서도 뭔가 대립이 일어날 거래요. 그거 잡아주시고. 겨울바다에 가보았는데 이 새는 이미 죽고 없었어. 그대 생각을 했는데도 해풍에 눈물져 얼어버렸어. 허무에 불, 물이 다 붙어 있었어. 근데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이야. 그래서 나는 끄덕이면서 태도가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내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하소서라는 건 지금 가졌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야.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지금 현재 없으니까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말 하나만 쓸게요. 우리가 희구하다 혹은 희구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요게 만약에 선택지에 그냥 툭 나올 수도 있어서 요 시가 만약에 나왔을 때 희구적이다 라는 단어가 툭 나올 수도 있어요. 어휘도 챙겨 놓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 희구. 희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바랄 희자고요. 구는요. 구하다.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희구적인 느낌, 이런 소망이라고 우리는 처리를 하겠지만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자,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자, 이때 기둥을 이뤘대요. 인고라는 단어는 뭐니? 인고, 의고, 친구인가? 인고, 참는 거야. 그치? 참을 인자잖아. 뭐를 참아요? 고는 고통, 슬퍼. 고통을 참는 거예요. 자, 그런 물이 기둥을 이뤘다. 그럼 얘는 지금 난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이 기둥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앞부분과 뒷부분이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뭐뭐 했었네라고 하는 문장이 시행이 변주가 일어나면서 수미상관까지도 일어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1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많이 틀렸는데 왜 맞는지만 봅시다. B에서 A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시적 대상과 연관짓고 있다. 자, 앞에서는 나 겨울바다에 가서 새를 봤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대상은 나오니? 그래, 그대 생각을 했어. 새로운 대상, 그쵸? 연관 짓고 있어요. 근데 그대도 어떻게 됐대? 부정적인 현실이래? 그래, 그대도 태풍에 눈물져 얼어버렸대. 부정적 현실을 그럼 연결되는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독해야 얘들아. 이거에 대한 어떤 시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도 독해가 돼요. 그 독해에 대한 어떤 생각은 여러분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자, C. B의 상황에서 화자에게 깨달아준 대상이 무엇인지 밝히며 깨달음을 준 건 뭐래? 깨달음을 준 대상은? 깨달음을 줬대. 그럼 자, 깨달음은 얻은 거 맞니? 깨달음을 얻은 거 맞아? 맞아? 어디서? 그래, 지금. 그래, 창건이가 바로 보여주네. 끄덕이면서. 이거. 그래, 시간. 시간이 대상이고, 깨달음은 끄덕이는 거였지.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던 부분들이 읽혔을 때, 이런 태도 뭔가 깨달음을 얻었구나라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인 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수용이 느낌이 있겠죠? 자, 4번은 그럼 왜 틀렸는지 보자. C의 태도를 심화하면서 여기가 심화된대요.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유하는 상황을 극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애매했을 거야. 이게 왜 극복이에요? 극복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희구라고 하는 거 또는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요. 지금 극복된 상황이니? 아니, 없는 거야. 지금 나한테 없는 거란 말이야. 바라는 거란 말이야.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극복한 모습이라고 하는 이 한이 틀린 거지. 극복하고 싶은 모습일 수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 어미 하나, 전성어미 하나 이런 것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 극복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극복했느냐 아니면 극복할 것이냐 극복하길 바라느냐 전혀 다른 거잖아. 4번으로 체크 못하신 분들은 그런 고민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이거 읽었을 때 이거 답이 없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10번 문제부터 하고 13번으로 갈게요. 자, 10번. 영탄적 표현이 있는지 바로 찾아줄 수 있겠다. 있니 없니? 있지? 그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1번 찾아주면은 사실 밑에는 볼 필요도 없을 거야. 영탄법 찾는 거 연습해야 돼. 영탄법은 어떻게 찾아줄 수 있니? 그치. 의문형 아니야. 감탄형 종결합니다. 서리법 같은 경우 영탄법으로 볼 수 있지. 서리법인 경우에만. 감탄형 어미 혹은 감탄사 느낌표 이럴 때 우리 영탐적 표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찾아야 돼요. 찾아보자. 그래 어디 나와 있니?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는구나. 버섯이요. 그치? 그럼 버섯에 대한 어떤 예찬. 예찬이라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칭찬해 주는 거예요.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지? 예찬이라고 해서 되게 막 숭스러운 이런 행동은 아니야. 야, 우리 1시 반에 끝나는 거지? 야,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 시간을 아까 잘못 체크했다. 어떡하냐? 조금 더 할까? 바로 가야 되는 사람. 없어? 몇 시까지 가야 돼? 네, 나가야 돼? 알겠어요. 일단 그거 체크해 볼게요. 자, 1번, 여기 13번 문제도 똑같이 읽으면 돼요. 알지? 요거.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주어 부분, 주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주어 부분과 서술어 부분을 꼭 정리해 주시고 이런 문제 많이 틀리신 분들은 이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체크해 주시면은 이거 답은 몇 번이었냐? 5번이었구나. 그럼 5번은 왜 틀렸는지만 볼까? 5번은 왜 틀렸니? 그것만 빨리 찾아보자. 자, 이 기둥은 아까 어떤 기둥이었어? 나의 인고에 뭔가 버틸 수 있는 나와 대립된 관계가 아니잖아. 그렇죠? 기둥은 나와 대립된 관계가 아니에요. 5번은 잠깐 선택지 읽는 것도 다리 연습하자. 자, 5번은 이렇게 읽어야 돼. 첫 번째, 칼이 썩어가지만 그 고통은 타자가 바라는 상황과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군. 한번 이렇게 읽고, 이거는 틀린 거 있어, 없어? 여기서는 없어. 두 번째, 나의 기둥은
화자가 바라는 사항과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건, 여기서 틀렸네. 이렇게 읽어야 돼. 알겠지? 한 번에 읽히면 안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과학 지문으로 가자. 응? 응? 다녀오세요. 한번 해봅시다. 자, 과학 지문이고 과학 지문은 되게 뭐 복잡한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분이 막 우리한테 어떤 원리를 주면서 그거를 독해라라고 할 수도 있고 상당히 뭐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돼. 자, 아무튼 그럼 읽어봅시다. 자, 핵자기 공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어 무슨 현상이다. 이거는 이거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네. 안에서는 이 원자핵이 전자기파와 공명하는 현상이래요. 자, 그럼 공명하다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네. 공명이라는 단어는 뭐니? 몰라. 바로 처리도 안 되지. 공명이 뭐지? 그럼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왜? 공명을 설명해 주지 않을까? 어려운 단어면? 만약에 어려운 단어를 설명 안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거야. 우리가 공부 제대로 안 해놓은 거야.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 나온 단어는 무조건 설명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자 공명이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에이씨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치? 선문단에서 공명이란 나오고 안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공부 안 했나 보다. 공명 알고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기가 막히게 반전을 일으키지 여기서. 자, 이 공명이란 공명이 안 나왔네. 그럼 핵자기 공명으로 뭐 할 수 있대? 시료 손상 주지 않고 그럼 시료라는 단어는 알아야 돼. 시료라는 건 뭐니? 사료 아니야. 시료야. 그렇지. 시험하는 재료. 그거에 대한 손상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또 검사가 가능하대. 그래? 장점이래요. 그래서 의학, 화학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의학 그리고 화학 분야 이미 다 나왔지? 그랬던 것 같니? 글을 읽었을 때? 이따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는 수소도 활용되지만요. 탄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까지 읽고 너무 내용이 많은 것 같잖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잖아. 그럼 오른쪽 가서 한번 찾아봐. 바로. 자, 윗글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이라니까 우리 중심 내용 찾기예요. 그럼 중심 내용 찾기인데 중심 내용 있으면은 지워주면 되는 거지. 1번. 시료를 검사할 때 장점은 무엇인가? 있니 없니? 있었네. 지워주시고 하나. 1문단이었습니다. 그쵸? 2번도 한번 읽어볼까? 자, 원자핵으로는 수소 이외에 어떤 것이 있는가? 탄소 있다며. 탄소 있네. 1문단이었습니다. 지워주세요. 다른 거 지워줄 수 있나?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하나 더 내용 일치 문제도 한번 같이 건드려 보자. 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자기장 얘기 아직 안 나왔어요. 넘어가고. 엑스레이 아직 모르겠어요. CT도 아직 안 나왔어요. 또 스펙트럼 이런 얘기 아직 안 나왔어요. T1, T2 아직 안 나왔어요. 화학적 이동에 대해서 안 나왔어요. 아직 여기는 풀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이렇게도 과학 지문을 좀 끊어주면서 풀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내용이 많거나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해도를 좀 지지해 줄 수가 있을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지문 들어갈게요. 그럼 수소가 공명하는 원리, 공명이 뭐냐고 도대체. 다음과 같다. 한번 볼까? 자, 수소 원자핵은 회전을 하는데 스핀이라고 합니다. 뭐 핵의 스핀, 회전은 스핀이니까 그대로 처리가 될 거고. 이때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외부 자기장 여기 표현이 됐지만 없을 때 무질서하게 배양하되. 배양이란 단어 우리 모르니까 밑에 설명해 주잖아. 그렇죠? 무질서하되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무질서. 각각의 핵이 가진 에너지도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동일하대. 핵 에너지가 동일하대. 근데 공명장치 내부에 있는 초저온 자석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가하면 그래. 이게 아니라 자기장을 가해서 가하면 정방향 or 역방향. 정방향 아니면 역방향인데 정방향은 에너지가 낮고 역방향은 높아집니다. 정방향은 낮고 역방향은 높아집니다. 어때요? 에너지가 동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차이만큼 전자기파로 에너지를 가하면 흡수한 정방향의 스핀이 정방향이 역방향으로 가면서 이 변화를 공명 나왔구나 여기서.
되게 우리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공명이라는 단어를 처리가 안 된 채 쭉 읽다 보니까 공명 뭐지 하는 찰나에 공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그럼 이때 공명은 뭐라고요? 이러한 변화가 공명이 돼요. 이 변화가 뭔데? 빨리 공명을 정리해보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명이란 단어의 설명. 그쵸. 이 정방향의 스핀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역방향으로 변한다.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바뀐다. 그걸 공명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모른다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난 공명이라고 했고 처음에 그 공명 여기 올리는 거 있잖아. 아, 그거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어. 자, 하고 공명 주파수로 합니다. 이때 전자기파를 공명 주파수로 합니다. 주파수를 더해줄 때. 상당히 복잡하죠? 자, 끊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뭘까? 물질서하고 또 정방향으로 돌겠죠? 그렇게 간다. 그때 에너지 발충합니다. 그때는 공명 신호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가서 바로 한번 또 찾아보자. 공명, 자기 공명 영상 안 나왔어. 영상 장치 안 나왔지, 아직. 자석을 온도를 유지시키는, 낮은 온도를 유지시키는 방법, 초저온의 자석이라고 했는데, 낮은 온도를 유지시키는 방법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네? 아직은 몰라. 그래서 분명히 여기와 연관된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어. 아직 요 ppm 이 단어도 나오지도 않았죠? 밑에 가서 윗글의 내용일치 부분 갑시다.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수소 원자핵은 스피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배양되어야 돼. 이거 X라는 거 바로 판별되죠? 네, 아까 무질서라는 단어가 기억나야 되니까 지워주시고. 자, CT 촬영 아직 여전히 안 나왔어요. 스펙트럼 얘기 안 나왔고요. 화학적인 다 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가능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 이게 문단이 딱딱 나눠져서 그래요. 여기까지 이제 끊으면은 기본적인 원리 설명을 좀 했죠. 기본적인 원리는 이래. 그치?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 의학 분야 얘기할 때, 아까 우리 첫 문단에서 의학 분야랑 또 어느 분야 나온다고 했니? 화학 분야 나온다고 했잖아. 밑에 화학 분야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미 문단이 다 딱딱 잘리는 느낌일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딱딱 잘라서 풀어줄 수 있으면 편하다.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풀어주세요. 마지막에 한 7분 남겼는데 한 지문 과학 지문 못 풀었어. 그렇게만 해도 벌써 두 문제는 풀어낼 수 있어요. 잘하면. 자, 핵자기 공명은 의학 분야에서 조직 관찰하기에 MRI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MRI 찍어보신 분? 그래? 그럼 뭐 이렇게 울리잖아. 그럼 이것도 이런 공명 영상 장치인데 공명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전자기파를 줘갖고 우리 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1문단에 있었던 거. 그 시료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 다시 쓸 수 있는 거지. 손상을 안 준다는 거지. 그래, 우리 몸이 MRI 들어가는 그 기계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손상된다고 해봐. 그럼 우리 몸이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나도 MRI 몇 번 찍어봤거든. 얼마 전에도 찍었고. 자, 인체 내부는 H2O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뭐가 보이면 좋니? 1문단에서 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 수소, H가 수소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자, 이 장치는 H2O 수소를 공명시켜 정도로 나타냅니다. 자, 지방과 물을 함유하는 고유한 비율이 요 T1 강조영상, T2 강조영상으로 나타나는데 모두 신호 강도가 높으면 진해요, 하얘요. 낮으면 어두워요. 이 특징도 정리하고 T1은 누구에 대해서? 지방에 대해서. T2는 누구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뼈는 어둡게 나옵니다. 종양이 있을 때도 종양에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색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걸로 뭐 암도 찾아내기도 하고 또는 손상된 부분도 찾아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엑스레이와 이 반증 촬영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것들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가서 또 한 문단 한 문단씩 가서 내용이 풀어보는 거예요. 자기 공명 장치에서 얘기 나왔죠?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뼈의 특징은 무엇인가? 뼈의 특징 뭐예요? 가장 어둡다. 뼈의 특징은 가장 어둡다. 나왔네. 자, 아직 이건 안 나왔죠? 그럼 4번, 5번이 남았어요. 여기까지 읽었어. 세 문단을 읽었는데 벌써 한 문제가 선택지 2개만 남겨놓고 끝났지? 나중에 찍어도 적어도 1, 2, 3으로는 안 찍을 거 아니야. 지금 확률이 확 올라가지? 자, 6번의 내용일치 부분 또 보자. 엑스레이는 CT 촬영에 수소 공명 현상을 이용한다. 아니야. CT 촬영으로 어려운 거를 MRI가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아직 스펙트럼 봉우리 얘기 안 났네요. 자, 근데 T1, T2는 나왔다. T1 강조 영상으로 시료를 검사하면 T2 달리 시료에 손상이 발생한다. 둘 다 손상하지 않는 거지. 틀렸네. 그럼 벌써 또 3분단까지 해서 두 문제에 반반이 남았네. 자, 그리고 이 문제는요, 바로 이어서 이 문제 한 번만 해볼게요. 8번 문제. 8번 문제가 연관되었거든요. 자, 8번 문제는 위에다가 보기를 그대로 한번 제가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8번 문제를 이렇게 틀렸더라고. 자, 8번. 정상 조직 요거 발견됐대. P, O, R, 종. 근데 여기는 물과 지방만 구성되어 있대. 물과 지방만으로 왜 줬을까? 그래, 100에서 저거 빼고 이렇게 계산하라고. 또 T1, T2로 준다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세포의 물의 비용은 30, 20, 10, 50. 지방은 그러면 70, 80, 90, 50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T1은 누구, T2는 누구야? 그래, 여기서 지금 또 바꿔놨어. 원래 T1, T2 이렇게 차례들을 주는 게 공식인데 아니야. 이렇게 막 바꿔준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요거 이렇게 표 정리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풀었지 다? 자, 넘어가서 이제 핵 자기 공명 이제 봅시다. 화학 분야에서 쓰이는 거네요. 자, 핵자기 공명 분광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화학적 이동이 나옵니다. 화학적 이동 우리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한 몇 번 보다 보면 이거 벌써 이렇게 선택지에 있었어라는 생각 남지? 그래서 계속 이제 놓고 보는 거야. 화학적 이동을 이용하는데 외부 자기장을 가해도 수소가 다른 원소하고 결합하고 있으면 결합 환경에 따라서 수소가 주파수가 달라진대요. 주파수가 달라진다. 아까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요 전자기파의 요 공명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학적 이동을 스펙트럼으로 나옵니다. 화학적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단에서 4문단, 5문단에서 나머지 선택지들이 다 처리가 되겠죠. 자, 요 보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자, 수소가 3개짜리, 수소가 2개짜리에 요 다른 수소 결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수평축은 ppm이라고 하는 단위, 수평축은 ppm이라고 하는 단위, 그리고 결합 환경이 같다면 조건이에요. 같은 위치에서 나오겠지만 아니야, 다른 위치야 라는 거는 결합 환경이 같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둘은 ppm이 다른 거 보니까 결합 환경이 다르겠죠. 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합 환경이 다르고요. 또 높은 주파수일수록 이렇게 미안해요. 왼쪽에 위치한대요. 왼쪽에. 그럼 여기는 뭔가 더 높아요. 오른쪽은 낮아요. 이런 느낌이고요. 보통 0에서 10ppm 사이에서 이동할 겁니다. 또 스펙트럼에서 봉우리의 높이는 신호 세기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높낮이는요. 세기예요. 그 세기는 원자 핵의 개수가 많으면 높대요. 그 원자 핵의 개수는 지금 여기 수소로 측정하는 거니까 벌써 나오겠다. 수소 3개짜리, 수소 2개짜리. 누가 3개인지 2개인지는 바로 판별이 되겠죠. 그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분광법으로 얻는 봉우리가 나타나는 pp의 값 범위는 얼마인가? 0에서 10이에요. 벌써 답이 나왔으니까 답은 4번으로 확실히 정리가 될 것 같고. 5번 문제가 많이 맞았지? 6번. 스펙트럼에서 봉우리가 나타나는 위치는 서로 일치합니다. 같은 수소 원자핵은 결합 환경도 같다면 같겠죠? 미안해. 일치한 거잖아. 답은 3번이잖아. 그렇죠? 5번 같은 경우는 외부 자기장이 일정하면 결합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렇게 확실하게 3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네요. 넘어가서 자, 지문 다 읽었으니까 이제 얘만 봅시다.
자, 그림인에서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기억과 니은의 에너지는 같아지니? 틀렸지? 왜 역회전과 정회전은 자기장이 이렇게 넣는 순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림인에서 니은은 기억 상태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니? 반대죠. 그렇죠? 그러면 자, 기억과 니은이 틀렸는데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안 봐도 그냥 디귿니을 찾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빨리 풀려고 한다면. 왜? 내용을 확실하게 읽었다면 이것을 확신을 갖고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7번이 생각보다 판별하는데 어려웠나 봐. 자,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9번 문제 풀 때요. 여러분 우리 이런 문맥적 의미 어휘 문제는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서술어 자릿수 카드고요. 네, 이거는 서술어 자릿수가 비슷비슷할 거야. 두 번째는요. 유의어 카드. 세 번째는요. 속성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거. 이 세 장의 카드를 다 꺼내갖고 풀어보면 돼요. 안 맞는 카드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유의어 카드로 이거 풀면은 그냥 풀리던데. 자, A에 대해서 문맥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 A의 문맥. 가서 A의 문맥적 의미, 문맥 누구니? 시료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누가? CHN 얘네들이 시료를 이루다. 자, 요거 유의어로 바꿔볼까? 그래. 그럼 이 구성하다를 가지고 넣어보면은 문정손실을 구성하니, 혼사를 구성하니, 잠을 구성하니, 유언을 구성하니, 동아리를 이루다. 누가? 부원들이 동아리를 구성하다. 5번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바로 찾아주고 확실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어주는 건 맞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답인 답을 고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요. 소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현대소설 말고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용 다시 한번 읽으시고 제가 클래스룸에 이런 뭐 애정소설이라던가 이런 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강의 올리는 거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합시다.